자, 안녕하세요. 정문일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오일에 대한 이야기.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유가에 대한 이야기. 지금 국제 시세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는 뭐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흐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요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그 주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 그래서 국제 유가를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면, 여기를 보게 되면, 어디 갔지? 여기 있죠? 네. S5일 국제유가 상승에 강세를 펼친다. 이렇게 나오고요. 국제유가 미 재고 감소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15일 유가 상승, 연이은 태풍 상륙 재고 감소, 그다음에 에너지 급등이 미국 증시 띄웠다. 그죠? 그다음에 국제유가 원유 재고 감소로 지금 원유 재고 감소 큰 폭 다 계속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지금 관심사죠. 해외장이나 이런 데서는. 자, 그러면 황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있어서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말을 하죠. 기본적 분석.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재무제표, 이런 걸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SO이다 이러면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어땠느냐. 즉, 현금 흐름은 어떻고, 돈은 어떻게 벌고 있고, 뭐, 그 다음에 펀은 어떻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 즉,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가격 분석.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을 차트에 중점을 두고 요걸 뭐라고 하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황 대표가 이거는 뭐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뭐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세 번째,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보 분석. 바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뉴욕 증시를 시작해서 계속 국제 유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미 원유 재고 감소 이게 지금 화두가 되면서 에너지 은행주가 강세가 되니 전체적인 시장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보 분석을 할 때 우리는 노출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노출된 이야기가 향후 주가의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주식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업을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고 이 정보 분석도 중요한데 지금은 국제 유가라고 하는 이 정보 이야기가 한 번은 살펴볼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지금 연일 원유가 이걸 올라간다는 얘기가 기사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매칭을 시켜보자는 건데 그러면 요 부분하고 기업이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정보 분석 플러스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정보는 이슈가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지금 얘기하는 대외 변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국제 유가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정보 분석은 이슈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뭐 재료가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유가에 관련됐다면 이게 정보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황 대표가 느느 얘기를 했죠. 대외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주가는 결정할 것이다. 자, 그러면 차분히 한번 볼게요. 어쨌든 국제 유가가 이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일 있죠 여기 국제 요거 크루드 오일
요게 지금 일봉인데요. 일봉이거든요. 요 부분이 이 크루드 오일이 그동안 어떻게 주가가 흘러왔는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를 월봉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크루드 오일의 국제유가인데요. 흐름인데 선물 지표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국제유가는 현재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그죠? 월봉인데 전체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쭉 펼쳐볼게요. 2006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지금 국제유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 이렇게 7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국제유가는 크루드 오일은 이미 올해 2021년 들어와서 3월 달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했던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왔는데 이 저항대 가격에서 현재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아래꼬리 달았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흐름은 유심히 보면 이 월봉을 깨지 않은 흐름이었다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황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대추세의 흐름이 하방으로 이어졌었죠. 그죠? 이어지다가 올해 들어와서 흐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어땠느냐? 올려놓고 눌림을 준 형태가 되고 눌림을 준 형태가 돼서 지금 이걸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여기 초기 모습을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이런 자리인데 전망치는 지금 국제 유가가 100달러 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쏠쏠찮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100달러라고 하는 위치는 보게 되면요. 이 흐름을 깨기 시작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는 차트상에 봐도 흐름상을 봐도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77달러가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만약에 급속도로 빨려 올라갈 수가 있겠죠. 100달러 부분까지. 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국제유가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얘를 조금 당겨볼까요? 이렇게. 당겨보면, 자, 이렇게 보면, 월봉에서 봤던 이 흐름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선 이제, 지난 주, 이번 주에, 살짝 넘어가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죠? 틀어지기 시작하죠. 위쪽으로. 그래서 국제유가는 현재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공간이 생겨버렸죠. 그러면 지금 뭐 유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흐름하고 내용하고 지금 매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7월달, 그죠? 이게 7월달이니까요. 이렇게 76, 그러니까 거의 77달러 가까이 찍었다가 이렇게 밀리죠. 그리고 이제 70달러를 넘어가는 이 선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68달러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국제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거죠. 그죠? 자,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은 내용대로 흐름이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극동유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극동유화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극동유화가 오늘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게 되면 극동유화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를 볼게요. 4,520원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4,200원이라는 자리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지지대가 만들어놨죠. 이제 그죠?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4,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4,200원대, 4,500원대 튼튼한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작년에 저점을 찍고 올해 급등을 했다가 밀렸는데 어떻게 보면 눌림을 주고, 그죠? 눌림을 주고 완성을 하고 다시 튀어나가는데 이제 국제 유가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합쳐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동유화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고요. 얘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제 유가의 100달러를 갈 수 있는 그런 흐름하고 어떻게 보면 매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얘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매물 저항이 하나 있긴 하죠. 거기가 이제 6,000원대인데, 그죠? 있긴 하지만 얘는 열려있는 공간이 보시면 얘도 8,000원까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극동유화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렇게 4,000원에서부터 8,000원까지를 내다보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극동유화를 이제 이것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극동유화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을 황대표가 좀 보려고 하죠. 자, 극동유화 볼게요. 이거를 한번 보면 극동유화. 이제 황 대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매출 구조나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재무제표에서. 보시면, 작년 후반기 때 1,369억, 1,673억인데, 올해도 한 1,770억부터 2,470억.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실적부터는 올해 전반기 실적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이번에 눌림을 제대로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정보에서도 지금 어떤 재료가 또 노출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건데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4,000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주가는 한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양쪽으로 다 봐야죠. 그죠?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모르고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악재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뒤도 봐야 되죠. 그 뒤를 봤더니 현재 상황에서는 4,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알리는 거고요. 자, 분기 실적 좋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실이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20까지 4,000억, 8,000억, 7,000억. 최근에는 약간 줄었어요. 그죠? 그러나 분기 실적이 지금 좋아지면서 작년보다는 매출액 자체가 늘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얘는 상당히 튼튼하게 돈은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밀렸을 때도 이 자리는 지켜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잘하잖아요, 황 대표가. 그죠? 왜냐면 밀리더라도 어떤 그 내용 있는 회사는 오히려 지지와 저항이나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국제 유가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맞닥뜨렸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한유화 볼까요? 대한유화를 보게 되면 지금 얘도 대한유화도 잠깐 여기서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얘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대한유화도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작년과 올해 이어지는 매출액이 더 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죠?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동유화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죠. 그만큼 지금 얘네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한번 매칭을 시켜보면 흐름하고 주가 흐름하고 보게 되면 여기 20만 원대 부근에서부터 여기 조금 보게 되면 여기만 얼마죠? 한 18만 5천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를 깨지지 않는다면 대한유화도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그리면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파동의 범위가 여기 전고점이었던 이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8만 한 5천 원서부터 여기 30 한 2만 원까지가 열려 있는 공간이 펼쳐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조금 관심을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 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공간이 있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내용이 좋고 뭐 지금 이슈가 있고 다 좋은데 항상 모르니까 뒤를 배경을 봐야 되니까 뒷배경 즉 최소한의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생각해 보자는데 얘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되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한 종목 더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볼게요. 흥구석유도 한번 볼게요. 흥구석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흥구석유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재무 구조 볼게요. 보게 되면은 얘를 보게 되면 작년에 305억에서 290억, 298억, 300 좀 늘긴 했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좋지는 않죠. 이 부분이 좀 걸리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그냥 고만고만한데 여기 작년에 좀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올해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흥구석유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얘는 잠깐 따로 보게 되면요.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덩달아 폭등하고 있다. 그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다 이제 에너지 관련 주들어야 저쪽에 연결되는 흥구석유 계속 나오고요. 그죠? 김정은 북미회담 석유 수입 허용 요구 제재 완화 기대 강세한다. 이게 이제 8월 달부터 나온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여기 다시 또 국제 유가가 또 얘기 나고요. 그죠? 적자를 확대했다.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어차피 저건 노출된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극복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면서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재료를 꼈던 이런 지금 쭉 봤지만 흥구석유, 대한유화, 극동유화, 그죠? 그 다음에 금호석유부터 시작을 해서 극동유화까지 쭉 보게 되면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흥구석유는 이런 라인을 당분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 거래가 많았죠. 그죠?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 자리 6,000원대 여기를 깨지 않으면 6,200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얘도 흐름상 열려있는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고가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뒤를 보는 매매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위쪽에서 그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이슈가 되면서 한 번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거죠. 좀 전에 뭐냐면은 국제 유가의 그 흐름 있죠.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 글로벌에 가거나 어디 보면 이제 글로벌 그 시장에 나오는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국제 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즉 국제 유가의 현재 흐름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만들어진 부분하고 여기도 지지 저항이 이렇게 형성된 부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오랜 시간에 이렇게 오일 가격이 떨어지다가 그런 내용과 맞물리면서 지금 이렇게 이 가격대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아까 보겠지만 100달러까지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늘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 말고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대응해 줄
기준이 중요한 거지. 맞췄다 틀렸다 문제보다도요. 그리고 어쨌든 머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재고 감소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노출됐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들기 시작하니까 이 석유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상위권에 올라오는 종목들 테마를 이루면서 여기 보시면 중앙에너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여기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한국석유, 그 다음에 흥부석유, 극동유화 지금 다 상위권에 올라오는 이유도 바로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 대표가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여기 대한유화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금호석유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펀더멘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이죠. 그래서 항상 앞과 뒤를 생각하자. 뒤는 대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처럼 재료가 노출되고 얼마나 전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테마가 있고, 그래서 국제유가인 크루드 오일까지도 전체를 볼 줄을 한 번씩은 봐주는, 왜 그리고 눈으로 확인돼야 되고 그게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보게 되면 어쩌면 이거는 벌써 여기서 누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누군가 세력이 끌어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늘 생각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일 관련주, 석유 관련주를 한번 언급해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대표가 뭐 이런 것들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